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어쩌면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폭력을 단순한 범죄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폭력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일종의 공중보건 문제로 바라보는 건데요. 바이러스라면 당연히 명확한 접근법을 통해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대체 정확히 어떻게 낳는다는 걸까요? 폭력이란 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파도를 타듯 외부로 퍼져나가는 건지 그 어두운 현실 속으로 조금 진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이론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이게 공격성이라는 분야를 과학적으로 다룰 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폭력이라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무작정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객관적으로 딱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번 폭력성의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5번 함께 치유하고 재건하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처음엔 트라우마라는 무거운 현실에서 출발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확실하고 과학적인 희망의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폭력성의 해부학입니다. 가장 미시적인 수준이죠. 우리 개개인의 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반 공격성 모델, 줄여서 GAM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툴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 우리가 폭력적인 미디어를 본다거나 하는 상황적인 변수와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적인 변수가 어떻게 하나로 찰떡같이 결합해서 공격적인 생각이나 신체적 반응을 끌어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GAM이라는 역동적인 모델, 말이 조금 어렵죠? 생물, 사회, 인지 어쩌고 하니까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욱하는 분노를 느끼거나 심박수가 확 올라가는 내면의 상태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과 나만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가 폭력을 선택할 확률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전이된 공격성입니다. 흔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고 하죠. 자신이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원래 원인 제공자한테 풀지 못할 때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 화를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그 파괴적인 폭력의 쳇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두 번째 섹션, 고통의 대물림입니다. 이제 개인의 머릿속을 넘어 가족이라는 단위로 줌아웃을 해보죠. 이 파괴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학습되고 전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짧지만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 아닙니까? 존 볼비의 애착이론을 가장 완벽하고 감정적으로 번역해낸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부모나 양육자가 도리어 아이를 공격하게 될 때 아이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가 뿌리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복 강박이라는 건데요.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폭력의 상황을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환상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건 끝없는 고통만 불러올 뿐이죠. 게다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은 결국 폭력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구나 라는 끔찍한 믿음을 머릿속에 아예 각인시켜버립니다. 긍정적으로 갈등을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 엄청난 복합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마비 상태를 택하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고 소화하는 대신에 약물에 손을 대거나 현실에서 스스로를 끊어내버리거나 아예 감각을 지우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고통의 스위치를 끄려다가 삶의 스위치마저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우리 지역사회의 트라우마입니다. 자, 이런 세대 간의 끔찍한 고통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동네 전체,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역사회 폭력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결과들, 정말 파괴적입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동네 주민들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사회적 결속력은 완전히 박살 나버립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자리에 일상화된 공포와 우린 어쩔 수 없어 라는 지독한 절망감이 들어차게 되죠. PTSD, 우울증, 항상 곤두서 있는 만성 스트레스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안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죠?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활기차고 가슴 뛰는 희망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청 SAHSA의 리패스트 프로그램이 어떤 거시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외부 전문가가 짠 정답을 억지로 들이밀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기 동네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트라우마 입각 돌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스스로 일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회복력을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메모해 두셔야 할 진짜 중요한 핵심 개념, 바로 집단 효능감입니다. 쉽게 말해 동네 사람들끼리 얼마나 끈끈한지,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 얼마나 발벗고 나설 의지가 있는지를 뜻하는데요. 이 집단 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동네 폭력 범죄율이 뚝뚝 떨어진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게임 체인지 아닌가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엘러게니 카운티에서 진행한 이 기발한 3단계 접근법을 보세요. 1단계로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모인 다음 2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평화롭게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이 아이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만듭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함께 치유하고 재건하기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실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과 풀뿌리 전략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치료법들이 꽤 많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재처리하는 EMDR, 그리고 트라우마에 맞춰진 인지행동 치료인 TF-CBT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눈여겨본 건 바로 PLA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농구나 무술 같은 땀 흘리는 격렬한 팀 스포츠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욱하는 갈등 상황이 생기겠죠? 바로 그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실질적인 훈련이 있을까요? 지역 상황에 딱 맞춘 멋진 시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러키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이나 교회 같은 동네 한복판에 아예 힐링 허브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유치원 때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건강하게 감정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죠. 결국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려면 주거 환경이나 건강 같은 삶의 아주 기본적인 뿌리부터 우리가 다 함께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바로 그 동네, 거기서 어떻게 이 집단 효능감을 쑥쑥 치우고 우리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폭력이란 놈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연대와 회복력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염될 겁니다. 오늘 다룬 이 흥미로운 자료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커뮤니티에 작지만 확실한 긍정의 파도를 일으키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